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일찍 결혼한 덕분에 벌써 장성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도 다 커서 군대 갔겠다. 남편과 다시 신혼 분위기를 내라고 하는데 남편과는 서로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은 같은 상가에서 야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식집 특징상 남편은 저녁부터 일을 해서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저와는 시간대가 아예 안 맞는 거였죠.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오히려 자주 안 보다 보니 부딪힐 일도 많지 않아서요. 저희 부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부딪혔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파트 상가다 보니 나름 꾸준하게 장사는 되는 편이었어요. 저 혼자 하기엔 조금 빠듯한 듯 하면서도 익숙하게 빨리 만드는 편이라 괜찮았죠. 그런데 저희 카페에 그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이었는데 늘 10시 반쯤, 그러니까 가게가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손님이 개인 텀블러를 들고 찾아왔어요. 먹는 것도 항상 카페라떼였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그런 특징적인 손님은 무조건 기억을 하게 되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커피를 사니까요.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분이 오면 제가 먼저 웃으며 카페라떼 따뜻하게 맞으시죠?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손님분은 맞다며 쑥스러운 얼굴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오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의 이름은 신미정이고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언니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못 보고 근래에만 자주 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동이냐 물어보니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동인 거예요. 아파트는 그렇다 쳐도 동도 같다고 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오면 종종 서비스를 줬고 그 언니는 저 점심때 먹으라고 샌드위치나 김밥을 주고 갈 때도 있었어요. 언니는 이혼 후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고 현재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번역 일을 한다고 하니 왠지 멋졌습니다. 그 언니 스타일 자체도 왠지 고고하고 고상해 보였는데 하는 일도 잘 어울렸어요. 언니 하는 말이 저희 집 카페라떼가 참 맛있다며 이렇게 한 잔 받아 들고 가서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다 보니 나중에는 10시만 넘어도 그 언니가 언제 오나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는 카페 휴무날이어서 은행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언니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가게 밖에서 보니 더 반갑더라고요. 잠시 서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영은 씨,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 놀러 갈래요? 내가 점심밥 해줄게요. 언니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빈손이라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괜찮다며 가자고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언니는 집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놓고 살더라고요. 인테리어에 도통 관심이 없었던 저희 집과는 참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집이 참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에 신경을 많이 써요. 먼지가 있으면 재채기를 심하게 하는 편이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옷이나 이불 같은 건 꼭 먼지 털어서 햇볕에 말리고 그래요. 외모처럼 성격도 참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 구경도 하고 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말도 놓게 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가게 마감하고 나면 같이 맥주 마시러 집 앞 호프집에 가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언니 마냥 그 언니를 잘 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운 법이잖아요. 특히나 저처럼 가게에 하루 종일 매여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데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꿈에도 모르고요. 저는 그 언니에게 속마음에 있는 얘기도 잘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또 속을 썩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 말만 듣고 저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말아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사실 원래 남편은 괜찮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관두고 음식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뜯어 말렸죠. 장사라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당신이 무슨 음식점이냐. 정 장사를 해보고 싶으면 우리 가게 와서 내 일을 도와라 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저 몰래 회사를 무작정 관둬버렸습니다. 고집도 정말 세고 본인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부딪힌 것도 결국 그런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남편은 일 버려놓고 저는 수습하는 거요. 주식 얘기도 전에 은근히 이야기를 꺼내려길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어코 뒤에서 몰래 투자를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일로 남편과 한바탕 했고 따로 살자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미정 언니에게 하소연했죠. 언니, 진짜 나도 그냥 콱 이혼하고 싶어.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하나 몰라. 언니는 제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해? 속상한 정도가 아니야. 내가 저 남자랑 왜 계속 같이 사나 모르겠다니까? 솔직히 우리 대현이 아빠라서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남편이나 나나 서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진 지 오래야. 거의 동거인이지. 진짜 그 정도야? 그래도 애를 생각해서 갈라서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살자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저 인간이 저렇게 한 번씩 돈 사고를 친다니까?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너네 신랑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니? 언니 우리 신랑 본 적 있어? 전에 지나가다가 너네 가게에 앉아 있는 거 봤어. 남편은 자기 가게로 출근하기 전에 종종 저희 가게에 와서 커피를 받아가거든요. 언니는 아마 그때 본 모양이었습니다. 슬쩍 봤지만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던데? 생긴 건 나쁘지 않아. 그거라도 있으니 내가 데리고 살지. 저희 남편 인물은 좋은 편입니다. 키도 180 넘고 외모도 차승원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젊었을 땐 인기도 많았고요. 저도 솔직히 남편 인물이 좋은 편이라 그거 뜯어먹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돈 사고를 쳐대니 환장하겠는 겁니다. 언니는 속상해하는 저를 잘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너는 남편이라도 있지. 나는 진즉에 이혼했잖니. 근데 언니, 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왜 이혼한 거야? 제 물음에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례되는 질문을 한 건가 싶어 아차했어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잘못한 건가 싶더라고요. 잠시 생각하던 언니는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남편이 바람 폈어. 바람? 정말? 음, 그 얘긴 그만하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아, 알겠어. 남편이 바람이 났었다니 언니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희는 각자의 현 남편과 전 남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술이나 실컷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을 때였어요. 언니가 부침개를 좀 많이 구웠다며 여러 장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날은 저나 남편의 휴무날이라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언니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부침개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별일 없으면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가. 남편도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 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인사를 나눴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이프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니가 해온 부침개를 안주 삼아 집에서 술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 휴무날 집에 있어도 각자 할 일만 하고 딱히 할 말도 없었는데 언니가 오니 차라리 반갑더라고요. 언니는 금방 남편하고도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색한지 뻣뻣하게 굴다가 술도 한두 잔 들어가고 대화를 하다 보니 엄청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잘하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웃는 얼굴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걸 보니 남편과 내 사이가 많이 소원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근사근하고 맞장구도 잘 쳐주는 언니를 보며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남편을 좀 대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언니는 늦은 저녁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그때의 술자리 이후 저랑 언니 사이가 묘하게 멀어진 것 같았어요. 매일 저희 가게에 오던 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올 정도로 뜸해졌고 예전에는 제가 연락하면 답장도 빨리 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 답이 없는 일도 허다하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마트를 가거나 맥주를 마시러 가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혹시 부침개 먹던 술자리에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됐어요. 대놓고 물어볼까 싶다가도 조심스러운 기분에 그냥 속으로만 고민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가 몸도 으슬으슬하고 아침부터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까지 쑤셔와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감기 몸살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하는 가게다 보니 웬만한 감기 기운 정도로는 그냥 버티고 일을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식은땀도 좀 나고 영 피곤한 거예요. 약도 먹어보고 손님이 없으면 계속 머리 짚고 앉아서 쉬어도 봤지만 갈수록 몸은 물 먹은 손마냥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3시가 좀 지날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손님도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저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일찍 문을 닫는다는 종이를 한 장 적어 문에 붙여놓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저는 피곤한 기분을 한껏 느끼며 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 열리고 막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도어락 위에 걸쇠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걸쇠가 있긴 하지만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걸쇠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일단 문을 밀어서 다시 잠궜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지금 집에 왔는데 걸쇠가 잠겨 있네? 어? 당신 지금 집에 왔어? 지금 어디 있어? 나 저기 화장실인데 좀만 기다려. 내가 나가서 열어줄게. 음, 저는 다시 문을 밀어 닫았어요. 속으로는 걸쇠는 왜 잠궜대? 생각하며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몸도 안 좋고 빨리 누워서 쉬고 싶은데 짜증이 슬슬 나더라고요. 쓸데없이 걸쇠는 왜 잠가서. 저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나와? 나 씻고 있었어. 지금 나갈게. 저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안에서 우당탕 뭔가를 치우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씻고 나왔다는데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땀 냄새가 확 끼치는 겁니다. 저는 인상을 확 찌푸렸죠. 씻은 거 맞아? 땀 냄새 나. 진짜?
방금 정신없이 나오느라 또 땀을 흘려서 그런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걸쇠는 왜 했어? 나 집에 혼자 있을 땐 한 번씩 해놔.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저건 대현이 때문에 한참 전에 해놓은 건데. 그건 그렇고 정작 머리는 감지도 않았네? 급하게 몸만 씻고 나왔지. 당신 기다리니까. 저는 남편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답지 않게 엄청 허둥거리고 식은땀도 막 흘리더라고요. 오늘따라 되게 이상하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가게는? 닫았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왜? 몸살인가 봐. 좀 쉬고 싶어서. 그러면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갑자기 방문을 막아서는 거예요. 대현이 방에서 자. 뜬금없이 아들 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왜? 내가 자면서 땀을 좀 흘렸더니 침구가 눅눅해. 냄새도 나고. 알잖아. 나 땀 많은 거. 아, 됐어. 나와. 대현이 방에 가서 자. 그 방 안 치운 지 오래돼서 그 침구가 더 찝찝해. 그냥 나와.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생각하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몸도 안 좋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막아서니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땀 냄새 같기도 하고. 저는 환기 좀 시키지 생각하면서 창문을 일단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강 옷을 갈아입은 후에 화장실에서 얼굴과 손만 씻고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눕고 싶었거든요. 샤워 안 해? 감기 몸살인데 뭔 샤워야. 나 좀 잘 거니까 나가줘. 잘 거야? 저는 남편을 확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평소엔 제가 있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면서 그날따라 절 따라다니며 무진장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오늘따라? 나한테 할 말 있어? 혹시 나 몰래 또 무슨 사고 쳤어? 내가 무슨 사고 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몸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이러는 거라고? 그래, 뭐 그냥 한숨 자면 되니까 나가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로 갔어요. 근데 정말 남편 말대로 침대는 왠지 축축하더라고요. 이불을 갈까 생각하다가 일단 너무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서 하자는 생각에 그냥 누웠습니다. 약간 노곤노곤한 기분으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 때쯤이었어요. 치! 갑자기 어디선가 재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왜냐면 정말 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이 방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생한 재채기 소리. 저희 집은 고층이라 창문 밖에서 들릴 만한 소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래? 방금 재채기 소리가 방에서 들렸는데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내가 좀 전에 재채기 했다고. 뭔 소리야. 분명 방에서 들렸는데. 아니야. 내가 했는데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남편의 말에 정말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잠결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방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개운치는 않았지만 일단 다시 방으로 누웠어요. 잠이 다 깨버린 건지 아까와 달리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뒤척이며 한참 누워있을 때였어요. 프리치! 다시 재채기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막 참으려다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바로 장롱.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장롱에 누군가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아들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쓰던 야구 배트를 들고 나왔죠. 남편은 놀라서 오더라고요. 왜 그래? 장롱에 누가 있어. 어? 당신이 이거 들고 따라와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롱에 누가 있다고? 잠자코 따라와.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남편은 계속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아, 왜 이래 당신? 꿈꾼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확인 좀 해보자는데. 야구 배트는 뭐 하게? 내가 갖다 놓을게. 저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남편이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바로 방으로 뛰쳐들어가 지체 없이 장롱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놀라는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장이 떨어져 앉는 줄 알았어요. 장롱 안에는 거의 헐벗다시피 한 그 언니가 자기 옷을 들고 쭈그려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여기 왜? 그 순간 언니가 급하게 밖으로 나오더니 안고 있던 옷으로 대강 가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언니를 붙잡아서 확 당겼어요. 언니도 소리를 지르며 침대 쪽으로 처박히더라고요. 언니의 몰골을 보는 순간, 그리고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는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순식간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이 언니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틈에 이 집에서 뒹굴다가 제가 갑자기 오니까 장롱으로 숨은 거였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남편이 바람피고 이런 짓을 벌인 것도 기막힌데 그 상대방이 제가 그토록 좋아하고 의지했던 친한 언니라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 남편과 그 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그제야 막 빌더라고요. 잘못했어, 여보. 저 여자가 막 나한테 들이댔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쩌다 보니 넘어갔어.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언니랑, 아니 저 여자랑 내 집에서, 그것도 내 방에서 뒹군 게 맞다는 거네? 자진 않았어. 그 전에 당신이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안 왔으면 잤다 이거네? 일을 어째? 내가 와서 좋은 기회 다 놓쳤네? 아니야. 나도 미치겠어. 저 여자가 막 먼저 들이대고 나도 그냥 한순간에 호기심 때문에.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가만히 입만 꾹 다물고 있더군요. 야, 신미정.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나 솔직히 지금 남편보다 너한테도 소름이다. 그 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들고 있던 옷을 뺏어서 얼굴로 다시 집어 던졌어요. 옷이나 쳐입어. 그러고 있지 말고. 제 말에 그 언니는 일단 일어나서 원피스를 입더라고요. 이거 진짜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이라는 말도 모자라. 친하게 지내는 동생 남편하고 이러고 싶디? 너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냐고. 그 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그 언니를 보니 더 열받더라고요. 야, 너 내가 그나마 알고 지낸 정이 있어서 안 뜯어놓고 참는 거야. 말 안 해? 이대로 사진 찍어서 동네방네 소문 내줄까? 상간녀 소송이라도 당해볼래? 여보, 저는 말리는 남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시끄러 너는. 이런 짓 저질러 놓고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무조건 이혼에다가 위자료 소송도 걸 거야. 대현이한테도 다 말할 거야. 아빠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아들내미가 참 좋은 거 배우겠다. 저는 말을 끝내자마자 폰을 꺼내 그것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그제서야 그게 무슨 증거나 되겠냐마는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 언니는 막 얼굴을 가리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와이프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랑 이러고 싶디? 네가 사람 새끼야?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퍼붓고 있는 사이 그 언니가 확 도망가려는 거예요. 저는 다시 그 언니를 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잡고 말리는 통에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있는 대로 때리고 울고 난리를 쳤어요. 너무 기막히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이나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른 대로 다 말해. 숨김없이.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으면 이런 일 겪고 용서가 되겠니? 이렇게 다 들켰으면 최소한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란 거야. 이혼을 할 건데 지금 다 얘기하면 최소한 대현이한테는 자세하게 말 안 할 테니까 있는 대로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남편은 한참 끙끙거리다 결국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부침개 가지고 온 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가게에 왔더라고. 가게에 갔다고? 포장도 되냐면서. 그러면서 포장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나도 바로 전날 봤었으니까 반가워서 그냥 서로 대화했지. 그게 계기였어. 그리고 나서 둘이 나자빠졌다 그거야? 아니, 내가 미쳤어?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다고. 그 여자가 자주 놀러 왔어. 폰 번호도 알려달래서 번호도 줬고. 놀고 있다, 진짜. 놀러 오는데 오지 말라긴 그렇잖아. 그리고 나도 장사 안 될 땐 가게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할 때도 있는데 그 여자가 와서 얘기도 하고 종종 간식 같은 것도 사오고 하니까 싫진 않더라고. 솔직히 당신 우리 가게 와서 그런 적 없잖아. 나는 노니? 8시까지 일하고 들어가서 밀린 집안일하고 나면 쓰러져 자기 바빠. 그래, 알지. 어쨌든 그 여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는데 그 여자가 자꾸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느니 아니면 당신 없을 때 자기가 가면 안 되냐느니 하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고상해 보이는 언니가 저런 소리를 했다니요. 그것도 친한 동생 남편에게요. 그게 다 사실이야? 그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들이대니까 나도 좀 혹한 거지. 그래서 집에 부른 거고, 오늘도 그 여자가 연락 왔어. 영훈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냐고. 자기가 지금 우리 집 놀러 오면 안 되냐고. 나도 좀 놀랐는데 그냥 오라고 했지. 미쳤구나, 너네.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너 정신 어떻게 된 거 맞아. 나 당신하고 신미정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 미친 것들이 노란한 것도 모자라서 내 집에서, 그것도 내 안방에서 그 짓거리를 해? 소름 끼쳐 정말. 너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저는 남편을 집 밖으로 막 밀어내고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놈도 기막히지만 그 언니한테 받은 배신과 충격이 정말 컸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괴로웠습니다. 저는 혼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못 참고 그 언니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난리를 한참 치니 그제야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 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도망가길래 내가 직접 왔어. 남편은 다 얘기했어. 언니도 말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얘기하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런 짓을 벌여? 남편한테 들으니 언니가 완전 적극적으로 내 남편한테 들이댔다며? 내 남편이 언니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유부남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거야? 아니면 나한테 억한 심정이라도 있어서 두고 보자 생각하고 이런 거야? 도대체 뭐야?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언니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더니 불쑥 그러더라고요. 너 어차피 너네 남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어요. 뭐? 너 이혼하고 싶다며. 남편한테 정도 없고 꼴 보기 싫다며. 애만 아니면 당장 갈라서고 싶다며. 그럼 이렇게 열낼 필요도 없잖아? 저는 너무 기막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솔직히 니네 남편 내 스타일이야. 외모도 그렇고 대화해보니 성격도 괜찮아. 너는 어차피 너네 남편 싫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고 나는 너네 남편 나쁘지 않아서 그냥 친하게 지낸 거야. 이렇게 들킨 건 미안한데 어차피 서로 정도 없이 살면서 차라리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않니? 저는 이 미친 여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정신이 아득했어요. 남편이 돈 사고 쳐서 하소연한 걸로 저런 생각을 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이 언니 도대체 정체가 뭘까 싶어서 좀 오싹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언니는 저한테 미안한 것도 없어 보였고 정말 당당했거든요. 저는 얼빠진 기분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처당당하면서 장롱에는 쥐새끼 마냥 왜 숨어 있었어? 당당하게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영석 씨가 나를 억지로 장롱으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었던 거지. 내가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숨 미친년이네? 너 이전까지 정상인 척 하느라 힘들었겠다. 언니는 팔짱까지 끼고 암소리 안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상대할 가치도 없는 년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가려다 말했어요. 야, 너 그때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 그런 거 거짓말이지? 사실은 네가 이 짓거리 하다 남편한테 들켜서 이혼당한 거지? 그 말에 그 언니 눈이 좀 희번뜩 하더라고요. 이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해? 맞네, 반응 보니까. 와, 진짜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 다 있지? 야, 너 내가 상간 소장 보낼 거야. 그리고 여기에 소문 다 내서 너 여기서도 못 살게 할 거야. 빠른 시일 내로 이사 가야 될 거다. 언니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순간 누가 잘못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문이 부서져라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언니와의 대화도 주머니 속 폰으로 다 녹음을 한 상태라 남편과 언니 녹음 파일을 증거 삼아 변호사 상담 후 상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언니는 이미 이전에도 상간 소송에 걸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한 말이었는데 정말 그 언니 바람 때문에 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던 겁니다. 이 언니 완전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전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보고는 저래 알 수 없구나.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그때 여실히 느꼈어요. 친하게 지내며 그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저 착하고 친절하고 다정해서 너무 좋아하고 마음으로 의지하던 언니였는데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그 꼴을 직접 본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고 위자료 소송도 함께 걸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그런 짓을 벌였던 그 방과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친정에 가서 살았어요. 한동안은 가게 문도 닫고 엉망이 된 마음을 추스리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장을 보낼 때 보니 그 언니는 진즉에 그 집은 빼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고요. 꼴에 소문나는 건 또 무서웠나 보다 싶어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또 어디 다른 동네 가서 그러고 사는 건 아닌지, 남자가 뭐라고 그러고 사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남자의 미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송은 저의 승소로 쉽게 마무리됐고 저는 친정에 살면서 혼자 살 집도 알아보고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우스갯소리로 아들만 아니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에게는 자세한 얘긴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서로 더 이상 애정도 없고 같이 살 의미도 없어서 각자 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에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니 아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아들도 받아들여야겠지요. 저는 이 일 후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경계심도 늘었고요. 가게를 하면서 아무하고나 대화도 잘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예요. 그 여자와 제 전남편은 자신들은 좋다고 한 의도였지만 그걸로 인해 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는 건 제발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 뻔뻔한 것들은 끝까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일부러라도 잊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렵니다. 새 출발하는 저희 앞날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회사에서 품질 관리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날 때부터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식까지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지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남편 잡아먹었다고 시댁에 갖은 구박을 당했을 때 외할머니께선 엄마에게 그냥 갓난아기 시댁에 맡기고 혼자 나오라고 하셨대요. 애는 친할머니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엄마에게는 다시 새 출발하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안고 시댁에서 도망치셨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저 하나 아등바등 키우며 열심히 사셨고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도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지고 나서도 엄마는 일을 하셨어요. 현재도 청소 건물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한테 짐되는 일 없게 하시겠다며 아직까지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더 잘해드리고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난 저는 엄마를 힘들게만 했네요. 특히나 제 결혼으로 인해서요. 건실하고 성격 좋은 남자 만나서 저희 엄마에게도 시부모님께도 잘하면서 단란한 가족 만들어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참 남자 보는 눈도 없나 봅니다. 골라도 그런 형편없는 놈을 골랐으니까요. 그 남자는 회사 언니가 소개해줬습니다. 제가 일하던 산업단지 안에 있던 또 다른 회사에서 자재팀으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외모만 봤을 땐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끌렸던 건 성격이 정말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능글맞고 농담도 잘하고 여자들 재밌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농담 잘하고 분위기 재미있게 푸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외롭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더 그 남자를 좋게 봤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 규모는 작아도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잘했고 성격도 재밌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결혼까지 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곤 엄마밖에 없었다 보니 외로움 같은 게 늘 있었거든요. 내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오래 만나보지 않고 이르게 또 신중하지 못하게 결혼을 덜컥한 것도 있긴 했어요. 그때 당시엔 남편의 단점보다는 내 눈에 괜찮은 것만 보려고 한 게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었을 텐데도 그때는 마냥 다 좋게만 생각했어요. 콩깍지 단단히 씌인 것처럼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남자 한마디로 남편감으로 참 별로인 남자더군요. 남편 역시도 결혼하고 나니 주저없이 원래 성격이 다 드러났고요. 연애할 때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만나 밖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완전 게으르고 집에서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선 뭘 하냐고요? 저랑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집이라도 괜찮죠. 하지만 그 남자는 혼자서 방에 처박혀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총게임이요. 저는 사람이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손도 안 씻고 방으로 달려가 발가락으로 컴퓨터부터 키더군요. 그리고 나선 안 나오는 겁니다. 지 먹을 음식만 싸들고 와서 방문 걸어 잠글 때도 많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현질이라고 게임에다가 돈도 엄청 썼더군요. 남편은 두 눈이 시뻘개져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나들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새벽 4, 5시까지 게임하고는 낮에는 내내 잠만 잤죠. 무슨 PC방도 아니고 먹다 남은 컵라면이나 핫바봉지는 책상에 그대로 쌓아두고 당연히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걸로 몇 번 싸우고 설득도 하고 달래도 봤어요. 결혼도 했고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잔소리 들으려고 결혼한 줄 아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결혼은 왜 했나 싶더라고요.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 일이라면서 저한테 미뤄뒀는데 반면 자기 부모님에게는 잘하라며 대리 효도도 시켰죠. 이틀에 한 번은 자기 부모님께 연락드리래요. 정작 본인은 결혼 전에 연락드린 적 거의 없다고 했으면서요. 시댁에 2주에 한 번은 찾아가서 저녁도 먹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싫어도 꼬박꼬박 연락드렸는데 연락드리면 시부모님도 엄청 뚱하게 받으십니다. 제가 어색해서 애써 이것저것 물어도 그래 하며 단답으로 대답하실 때가 더 많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굳이 이틀에 한 번 전화는 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내가 시댁에 전화하는 거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네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왜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너네 엄마라뇨. 이제 결혼했으면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네 엄마가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장모님이라고 해야지. 야, 오글거려. 뭐 드라마 찍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호칭이야. 드라마는 뭔 드라마? 장모님, 어우 싫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냥 나 알아서 부를 테니까 냅둬. 뭐? 그럼 나도 어머님 부를 때 너네 엄마라고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흘겨보면서 그러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쪽박 맞고 싶냐?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너 가만 안 냅둘걸? 하면서 지 혼자 킥킥거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연애할 때는 분명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매사 건들건들 진지함이라고는 없으면서 삑딱 성질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결혼 극초반부터 내가 저 인간 뭘 보고 결혼을 했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엄마는 저희 남편을 그닥 좋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엄마가 지켜보니 남편 성격이 결혼하면 제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콩깍지가 씌어있을 때라서 엄마한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괜찮다고 도리어 편들고 그랬는데 이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나 봐요. 남편은 도대체 저러고 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지 맘대로였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저희 엄마를 부를 땐 너네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예의 없음도 유전일까요?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없으셔서 애초에 저희 엄마를 지칭할 일이 별로 없으셨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너네 엄마라고 잘 하셨죠. 너네 엄마가 이거 준 거야? 너네 엄마는 뭐래? 등등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도 참 나빴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식사 준비 돕고 과일 내오고 설거지하고 어머님 아버님 얘기도 다 들어드리고 반면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게임하거나 아니면 지방 들어가서 잡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집 가자고 하면 갖은 핑계 대면서 안 갔어요. 저 혼자 가라고 하면서요. 완전 하나부터 열까지 지 편한 대로만 하려는 성격이었죠. 저도 그걸로 참 많이 싸우고 부딪혔습니다. 연애 때는 별로 싸울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저도 결혼에 대한 후회를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관절 쪽을 다치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큰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는 1시간 거리로 떨어져 사셨는데 엄마 집 근처에는 그런 큰 병원이 없고 저희 집 근처에는 병원이 있었죠. 거동도 불편하시다 보니 일도 쉬시게 됐고 좀 길게 통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 남편은 무슨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양 펄쩍 뛰더라고요. 아, 너네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럼 어떡해. 왕복 2시간 거리를 매번 다니실 순 없잖아. 왜 못 다녀? 다니면 되지. 다리가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냐? 그래서 얼마나 있으실 건데? 넉넉 잡고 2달? 2달? 미쳤냐? 저는 너무 섭섭해서 말했습니다. 미쳤냐라니. 엄마가 다치셔서 우리 집에서 통원 치료 받으시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게 미쳤냐 소리까지 들을 일이야? 2달은 너무 심했잖아. 아 싫어. 이 집 당신만의 집 아니야. 나도 반 냈거든. 잊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피해 끼친 거 있어? 왜 이렇게 질색하는데? 피해 지금 끼치려고 하시네.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어차피 집에 오면 방에 처박혀서 게임한다고 나오지도 않잖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내 집에서 왜 불편해야 되냐고. 참 너무하더라고요. 속으로 불편할지언정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남편은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보고 저에게 지 기분 나쁜 건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였습니다.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으러 다니셔야 된다는데도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요? 남편 전동 킥보드 사주고 달랬습니다. 남편은 전동 킥보드 사고 싶다고 계속 노래 불렀고 저는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비싸다고 반대했었거든요. 남편은 전동 킥보드 제 돈으로 사주면 저희 엄마 모시는 거 허락한다고 그랬고 더럽고 치사했지만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위 보기 미안하다고 눈치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킥보드까지 사주면서 합의를 했음에도 같이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틈틈이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너네 엄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으실 거야? 아직 있으신 지 몇 주 되지도 않았거든? 아, 불편하다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내가 킥보드도 사줬잖아. 아,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말 안 하기로 해놓고 홀랑 시부모님께도 일러 바쳤더군요. 어머님 전화 와서 저한테 집에 너네 엄마 계신다며? 아, 네. 통원 치료 때문에 2달 정도만. 2달? 아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영조가 눈치 보일까. 영조 씨랑 얘기된 거예요. 너네 엄마도 참 염치 없다. 나 같으면 그냥 버스 타고 치료 다니겠다. 기어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싶으시디?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건데 어떻게 왕복 2시간을 버스 타고 다녀요. 너네 엄만 사이 불편한 것도 없으신가 봐. 저는 진짜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너네 엄마 거리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듣자면 금방이라도 이 결혼 때려치우자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텐 둘도 없이 귀하고 감사한 엄마인데 왜 이런 취급받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엄마한테 정말 죄송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 상사랑 또 부딪혔다며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아는 형이랑 사업하고 싶다고 그만두면 안 되냐면서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나마 회사 성실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전에도 회사를 수없이 옮겼고 회사 다닐 때도 동료 사이에서 트러블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대출 좀 받아서 사업하면 안 되냐 그러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죠.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그냥 회사 다니라고 왜 자꾸 그러냐 그랬고 결국 남편은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냐면서 네가 뭔데 그러냐고 따지고 또 싸우고 엄마한테 참 못 보일 꼴 많이 보였네요. 그러다가 엄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갑자기 곰탕을 포장해서 집에 오더니 저희 엄마 계시던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장모님, 곰탕 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저는 그 순간 우리 남편 아니고 다른 남편이 들어왔나 싶었어요. 세상 다정한 말투로 장모님이라고 하고 엄마 드시라고 곰탕까지 사온 겁니다. 뭐야? 곰탕이 원래 뼈나 관절에 좋잖아. 내가 일부러 사왔어. 여기 맛집이래. 제가 어리둥절하게 보자 남편은 지가 음식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해서 음식 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배달 음식 주문해도 멀뚱하게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차리고 치우고 다 했거든요. 엄마도 어리둥절해하며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가더니 웃으면서 의자까지 빼서 앉으시라 하는 겁니다. 장모님, 곰탕 드셔보세요. 여기 맛집이라 유명해요. 자네가 사왔나? 그럼요.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저는 남편이 약을 먹었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전에는 장모님 불편하다고 퇴근하고 오면 지방에 처박혀서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밥도 쟁반에 담아서 지방으로 따로 넣어달라 했던 인간입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먹기 싫다고요. 그런데 웬일로 곰탕 사와서 저희 엄마 밥까지 차려드리는 거였죠. 도대체 저 인간 꿍꿍이가 뭔가 싶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거 엄청 달고 맛있는 사과야. 일부러 주문했어. 갖고 가서 사부인께 드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생전 뭘 챙겨주시는 분이 아닌데 밀양사과 한 박스를 주시면서 사부인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네 엄마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절대 순수한 이유는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어머님의 꿍꿍이가 뭔지요. 남편이 저희 집 얘기를 하면서 사업 자금 좀 장모님이 보태주시면 안 되냐 그랬거든요. 그제야 알게 됐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지. 저희 엄마가 계속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이 된 걸 남편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은 지 엄청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어요. 저도 계속 거기서 살다가 결혼을 했고요. 제가 살 때부터 재개발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쉬운 것도 아니고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고 엄마도 나중에는 기대 없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재개발이 되려고 한 건지 저 결혼할 때쯤 그런 소문이 다시 돌면서 집값도 그참에 조금씩 오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진짜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으로 이미 집값은 5천만 원 이상 호가가 올랐고 재개발 시행 확정만 나면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걸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사위 노릇하면서 잘하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갑자기 사부인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걸 알게 되니 진짜 얼마나 괘씸한지요. 차라리 계속 너네 엄마 거리는 게 덜 괘씸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하도 예의 없이 저희 엄마더러 너네 엄마 거리길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예의를 못 배웠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애초에 호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엄마에게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되니까 바로 장모님, 사부인이라고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그걸 보니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예의 있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봐가면서 일부러 안 썼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를 얼마나 무시한 건지도 너무나도 잘 알겠더군요. 저는 엄마께 여쭤보니 엄마도 재개발 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온 동네가 들썩거렸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장모님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게 재개발돼서 돈 좀 벌면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선 얼마나 속상하고 씁쓸하셨을까요? 돈 없으면 불편한 너네 엄마고 돈 생기면 귀하신 장모님인가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없어질 정도 없을 정도로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에게도 장모님 명의집 맞으시냐고 확인까지 했고 저한테도 말하더군요. 장모님 재개발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거냐고요. 그게 아니면 집 팔아서 프리미엄 붙은 거 자기 사업하는데 보태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좀 도와달라면서요. 자기가 잘 되면 다 좋지 않느냐 하면서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장모 취급도 안 해놓고 돈 넣을 일 생겼으니 그제야 자기가 사위니 뭐니 하면서 돈 받아낼 생각부터 하나요? 이 인간은 고쳤을 인간도 아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엄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죄송한데 나 이서방이랑 못 살겠다고. 바람을 피고 폭력을 쓰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되고 같이 살수록 정 떨어진다고. 차라리 애 없을 때 갈라서고 싶다고요. 엄마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싫은데 억지로 참고 사는 게 엄마는 더 마음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은 또 이번 주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은 뻔질나게 불렀고 뻔질나게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론 어떤 생각이 있었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도 똑같이 한 번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요. 그렇게 시댁을 갔고 저는 어머님 옆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게임 하고 있고요. 다 됐다. 가서 아버님하고 용조 불러와 식사하라고. 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일어나.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멀뚱히 보고 주방에 있던 어머님도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너네 엄마? 그래, 못 들었어? 너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오라고. 제 말에 뒤에 있던 어머님이 인상을 쓰며 나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 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너 뭐 잘못 먹었어? 어따 대고 시어머니 부르는데 너네 엄마래? 옆에 있던 아버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시더군요. 저 말하는 싸가지 봐라. 그렇게 평소에 어머님은 저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 그렇게 부를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서 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발끈하시는 것도 웃겼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선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고요.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네, 저희 엄마 보고 항상 너네 엄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한테 똑같이 너네 엄마라고 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뭐가 어째? 야, 너 그만 못해? 너 미쳤어?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랬죠. 야, 나 안 미쳤거든? 그 말에 어머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야? 방금 이 사람이 저한테 야라고 한 건 못 들으셨나 봐요. 되게 선택적으로 들리시나 보다. 얘 진짜 왜 이러니? 술 처먹었어? 남편은 지 혼자 얼굴 벌개지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왜 이래? 나 말고 너네 엄마나 말려. 며느리한테 술 처먹었냐 그러고 있는데. 너 그만 못해? 그만 못한다. 왜? 우리 엄마 보고는 잘도 너네 엄마 그려놓고 내가 그러는 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듣는 게 기분 나쁘면 하지도 말아야지. 난 무시하면서 본인들은 대접받고 싶나 봐. 너 말 다 했니? 얘 아주 웃기는 애네. 웃기는 애는 그쪽 아들이고요. 그쪽 아들? 이게 진짜... 어머님은 그 말에 막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겁니다. 치기만 해봐요. 바로 경찰 부르고 고소할 테니. 고소? 네가 먼저 그쪽 아들이라고 안 했어? 그쪽 아들 뭐요? 내가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어디다 대고 치려고 위협해요? 손 하나 대봐요. 바로 신고할 거니까. 신고해! 나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아들 도로 데리고 가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죠. 무능한 데다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너 우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다가 우리 엄마 집 재개발되는 얘기 듣고 장모님 이랬지?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여태까지 너네 엄마 어쩌고 하면서 불편하다 노래 부르다가 이제 와서 몇 번 장모님 거리면서 잘하는 척하면 우리 엄마가 좋다고 너한테 돈 떼서 사업자금 빌려줄 줄 알았니? 멍청한 게 못되기까지 해선.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 사부인 보고 너네 엄마 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몰라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너네 엄마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무식한 건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아내고 자시고 그럴 땐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는 만만하세요.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당신네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따 대고 내가 가만히 참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봐.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결혼해서 내내 그 생각만 했어. 내가 그때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보다. 예의도 없고 못되기까지 한 너나 너네 집이랑은 이제 끝이야. 너네 엄마 아빠한테 도로 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들고 나왔죠. 어머님 아버님 제 뒤에서 쌍욕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나왔습니다. 남편 골목까지 따라 나와서 제 팔 잡고 난리치더군요. 너 진짜 미쳤냐? 대가리가 어떻게 됐어? 대가리는 네 대가리가 어떻게 됐지? 이걸 진짜? 쳐봐.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데 어디 쳐봐. 바로 신고할 거고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뭐가 어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가 하면 로맨스야. 툭 하면 너나 너네 엄마, 우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면서 무시하다가 집 재개발된다는 소리에 하루아침에 장모님, 사부인이야. 진짜 정 떨어진다.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짐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연락해서 협의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안 한다 버텨서 이혼 소장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이혼하면 저 가만 안 둔다고 협박 문자까지 보내길래 그거 다 캡처해서 소송하는데 자료로 썼고요. 남편은 저희 집이 재개발로 프리미엄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이 저희 집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결혼 기간 동안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이혼하는 것도 참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빠른 일정으로 시행 확정이 났고 저희 집은 프리미엄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엄마나 저나 분담금 내고 새로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결론 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 나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혼인 기간도 짧은 데다 애초에 다 반반으로 하고 시작한 결혼이다 보니 재산 분할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힘들었죠. 그래도 끝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끝을 냈습니다. 다시 결혼 전 엄마와 살 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집을 옮긴 후 시세 차익은 엄마 통장에 잘 넣어두고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엄마가 잘 갖고 계시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부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효도 한번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만 해드렸는데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고만 하니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서둘러 한 건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결핍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다 보니 복잡한 과정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더 외롭더군요.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나몰라라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시부모님도 저를 동등한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후 다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니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주는 엄마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잘하고 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쉬는 날엔 같이 데이트도 잘 즐기고 엄마와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해요. 한번 엄마랑 시간 잡아서 여행도 갔다 올까 싶고요. 엄마가 예전에 남편 잃고 저를 데리고 꿋꿋이 사셨을 때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잘 모시고 지켜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사랑하는 엄마께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산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들도 다 안 보고 삽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잠깐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갔을지언정 제 면회는 안 하고 가실 정도로요. 그만큼 시댁 식구들, 특히 어머님과 제 사이의 골은 정말 깊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풀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말도 듣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자식인데 그런 취급까지 받아놓고 자존심도 없이 다시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저와 어머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을 끊고 사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간호사로 일을 줄곧 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친이었던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어머님은 저를 몹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만 살았는데 어머님은 아빠 혼자 저를 키운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형제도 없이 너무 외롭게 큰 것도 싫고 저희 집에서는 사위가 아들 노릇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게다가 제 직업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자기는 피 보는 직업이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다 핑계였습니다.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막내 아들 장가 보내기가 싫으신 거였어요. 위로 누나가 둘이고 막내 아들인 남편. 어머님은 남편이 너무 귀해서 평생 끼고 살고 싶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를 당하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다 보니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감당하면서까지 너랑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난리였죠. 어머님한테도 반협박식으로 저랑의 결혼 허락 안 하면 집도 나갈 거고 인연도 끊고 살 거라고 하면서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저도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이 결혼을 해도 되는가 싶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나 싶었고 저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기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때나 늘 저를 아껴주고 챙겨줬고 알콩달콩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처럼 역시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돌려서 결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어거지로 허락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아들 눈치 보시느라 대놓고 핀잔을 주거나 구박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치사하시다 싶을 정도로 유달리 먹는 걸로 차별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막 심하진 않았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요. 음식 준비나 거드는 건 제가 했어도 메인 음식이나 고기 반찬은 다 남편 앞으로 밀어주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누나들한테도 잘 안 주시고요. 애초에 어머님은 신우들도 좀 차별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해도 남편은 어머님에게 엄마, 왜 자꾸 음식을 옮겨?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다 음식을 놔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제사 준비 때문에 오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저녁에 갔는데요. 제가 일하고 바로 와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먼저 밥 먹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밥을 먹고 온 거고 저는 안 먹었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좀 전에 밥 먹으라고 하셔놓고 갑자기 집에 밥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평소에 밥을 한 솥 해놓고 냉동밥으로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는데요. 냉동실 한 칸에 밥이 늘 가득가득한 걸 봤는데 갑자기 무슨 밥이 없다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남편이 그냥 자기도 밥 먹어야겠다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밥을 꺼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까 밥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새 밥이 없다고. 냉동해 놓은 밥은 있지. 그렇게 딱 얘기하시더니 저보고 밥 좀 차려서 먹고 제사 음식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와, 진짜 너무하신다. 내가 먹는 것조차 아까우신가 싶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전에 저랑 남편이 롤케이크를 사왔었는데요.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우유를 컵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를 챙겨준 건 처음이라서 고작 우유 한 컵인데도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우유를 마시려고 했던 찰나였어요. 어머님이 동균아, 잠깐만, 너도 갖다 줄게. 그러면서 우유를 새로 따라서 오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됐다며 제 우유를 마시려는데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니까. 그러면서 남편 우유를 뺏고 다른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쎄하더라고요. 나중에 베란다에 보니까 어머님이 다 먹은 우유팩을 뜯어 말려놓으셨는데 유통기한 2주가 지나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나한테는 유통기한 2주 지난 거 준 거고 아들한테는 갓 뜯은 새우유 주려고 하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웬일로 나한테 먼저 음식을 주시나 했다 하면서요. 우유 2주 지났어도 냄새도 안 났고 먹어도 상관은 없다곤 하지만
어머님 심보가 참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 마시라고 준 우유 본인 아들이 먹으려고 하니 악착같이 못 먹게 했다는 것도 너무하고요. 사소하지만 정말 치사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가지고 자꾸 그러시니까 더 서운하고 기분 상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다 했고 남편도 엄청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없을 때 따로 어머님한테 음식 가지고 승아한테 왜 자꾸 그러시냐고 따진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왜 생사람 잡느냐고 펄쩍 뛰시고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남편은 일부러 시댁에 가게 되면 제 음식을 따로 챙겨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였어요. 솔직히 제가 대식가도 아니고 식탐이 있는 편도 아니에요. 그저 허기가 지면 밥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 놓고 평범하게 식사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자꾸만 그러시니까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으론 오늘은 어떻게 나한테는 음식을 안 주시려고 할까 지켜보게 되고요. 한편으론 그런 제 모습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다 한들 이제는 이미 결혼했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왜 나를 아직까지 인정 못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음식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건지 참 저희 어머님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저 병원에서 일할 때 어르신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어요. 친절하고 싹싹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분들 대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귀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한결같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한 번 정말 좋아해 주시고 환하게 웃으셨던 적이 있네요. 바로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에게 명품 가방 선물해 드렸을 때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갖고 싶다는 얘기를 아버님께 몇 번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대요. 아버님은 그게 얼만 줄 아느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셨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언젠가 한번 엄마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는데 저는 그 선물 제가 하겠다고 했죠. 어머님께 여쭤보니 어머님은 됐다고 하시면서도 싫지 않은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어휴, 너도 얼마나 번다고 그 비싼 걸. 그 정도 해드릴 여력은 돼요. 혹시 따로 원하시는 모델 같은 거 있으세요? 모델은 무슨, 그런 것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내가 뭘 아니? 근데 나는 너무 큰 가방은 싫더라. 내가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너무 큰 가방 매면 가방밖에 안 보이고 그냥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그런 게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 색상은 검은색 이런 거 괜찮으세요? 아우, 됐다니까. 근데 검은색보다는 빨간색 이런 게 좀 화사하긴 하지. 저는 어머님의 취향대로 빨간색에 손에 들 수 있는 핸드백 사이즈 정도의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작다고 해도 명품 브랜드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라서 당연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예단이라고 생각하며 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땐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이 기회로 어머님과 사이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어머님 마음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도 똑같이 저를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방은 마음에 드시는지 애지중지 잘 들고 다니셨고요.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을 때는 그 가방을 선물 드렸을 때 그때 하루,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서운함도 너무 쌓이더라고요. 비록 결혼 반대는 하셨어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고 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노력이지 어머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알고부턴
저도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설날 전날이었고 저도 그렇고 형님들까지 오셔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종류도 많아서 정신없이 부치고 있었죠. 어머님은 떡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자고 하셨고 잠시 후에 다 됐다며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저는 마저 굽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팬도 다 달궈진 상태고 계란물이니 밀가루니 어수선한데 자리 비우기 그렇다면서요. 다 하고 와서 손 씻고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배가 너무 고프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만 빼고 떡국으로 다 식사를 하셨어요. 남편은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금방 하고 먹을 거니 가서 먹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전을 다 굽고 대강 정리를 한 다음 손을 씻고 왔습니다. 이미 다른 식구들은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떡국을 퍼야겠다 싶어서 냄비를 열어보는데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냄비는 떡국 국물이 거의 바닥만 남아있었고 거기에 떡 두세 개 몇 개랑 누러터진 만두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저는 마침 주방으로 들어오신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제 떡국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냄비를 탁 들고 가시더니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떡이랑 만두 넣고 끓여 먹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전 다 부치고 이제야 떡국 한 숟갈 뜨나 했는데 제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더군요. 게다가 없으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하시는 건 뭔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고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스레인지 불을 꺼버렸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저 안 먹을래요. 왜? 이걸 언제 다시 끓여 먹어요? 제 거 따로 놔주신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식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다시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난리야? 됐습니다. 제가 그러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남편이 묻자 어머님은 허둥지둥 변명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새아기 배고플까봐 좀 더 끓여주려고 물 받았는데 안 먹겠다잖아. 어머님이 아들에게 하는 변명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못 먹게 하는 것도 참 각양각색으로 하신다 싶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며 그냥 거실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따라 나와서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어머님께 가서 따지더라고요. 아,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아까 승아 거 있냐니까 많이 남겨놨다며. 아, 너네 아버지가 한 그릇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로 끓여준다 했잖아. 애초에 좀 많이 만들지 그러셨어요. 엄마 원래 손 커서 많이 만들잖아요. 아니, 전 다 부치고 밥 시간 지나서 배고플 텐데 이제 와서 언제 끓여 먹어. 나 참, 아니 없는 걸 어쩌란 말이야. 끓여준데도 난리냐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없어서 새로 끓여준다는데 그걸 너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모자지간에 싸움 붙이니까 좋니? 결국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형님들까지 저한테 한 소리 하고요. 동서, 떡국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어? 저기 전도 있고 탕국도 있는데 그런 거랑 대충 먹으면 되지. 아니 형님, 제가 떡국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거 먹으려고 하니까 아예 없고 제 거 없냐니까 어머님 거기다가 물을 대뜸 받으세요. 새로 끓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새로 끓여 먹으면 되잖아.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형님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클 때 똑같이 음식으로 차별받고 커왔다고 했으면서요. 참 서럽기도 하고 더럽고 치사하기도 해서 나중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참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미안해 진짜. 엄마 왜 그러시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진짜 통도 크고 잘 베풀고 그러시거든. 원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며느리 싫어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데. 미안해 내가. 됐어. 남편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저 싫다고 음식 가지고 차별하시는데 저라고 뭐 속도 없이 계속 가겠나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시댁 가기 싫다고 했고 남편도 꼭 필요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형님분들이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도 부르시면 종종 갔거든요. 저는 진짜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안 간다 하고 발길을 끊었고 어머님도 저 안 오는 걸로 남편에게 몇 번 뭐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승아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어머님이랑 좀 다투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감자탕을 엄청 큰 솥에 할 거니까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김장하기 전에 신김치 털어내려고 하신다면서요. 저는 김장 때는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하루는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눈치는 좀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오랜만에 갔는데 승아 참 오랜만에 보네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감자탕 다 됐고 이제 상 차릴 건데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 좀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집 바로 앞에서 소 축사를 하시거든요. 저희 남편이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너는 뭐 들어야 될 게 있으니 저보고 후딱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버님을 찾으러 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다 돌아봐도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잠깐 가셨나 생각하며 기다릴까 아니면 집으로 갈까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자 싶어서 축사 안에 작은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기다리는데도 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아버님이 친구분이랑 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와 있냐? 아, 어머님이 식사하시러 오라고 하셔서요. 전화 안 받으신다고. 뭔 소리야. 나 나갈 거야. 밥은 친구 와서 나가서 먹는다 했는데. 네? 아, 네. 그럼 다녀오세요. 아버님은 옷을 챙겨 입으시고 옆에 계신 친구분과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야 생각하며 집으로 다시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혹시 저번처럼 내 감자탕은 없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떡국처럼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그러실까 생각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집 밖에서 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아버님 밖에서 드신다고 하셨다는데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그렇게 말하고 식탁을 봤습니다. 이미 저 빼고 다른 식구들은 다 먹었는지 뼈다귀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커다란 들통 솥에다가 감자탕을 한 솥 끓이신 거라 설마 내게 없진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솥 안에 감자탕은 가득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밥 먹으라고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는데요. 제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시더니 이쪽에 있는 건 동균이가 먹은 뼈다귀. 이거 발라 먹으면 되겠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머님을 봤죠. 어머님은 답답하다는 듯 얘기하시더군요. 동균이가 제대로 안 발라 먹어서 안에 살하고 다 남았어. 이거 네가 다 파먹으라고. 아깝잖아. 이것만 해도 꽤 된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듣는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더러 남편 먹고 남은 감자탕 뼈다귀들 그 안에 살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나 발라 먹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정말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도대체 어머님은 나를 뭘로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어머님이 차별하고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구셔도 참고 삭히고 말았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물까지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남편 먹고 남은 쓰레기처럼 모아놓은 이 뼈다귀를 저보고 발라먹으라고요? 제가 개예요? 아니면 어머님은 저를 개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도 막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침 담배 피러 나갔던 남편도 들어왔고요. 얘, 너 말 다 했니? 개처럼 생각하냐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먹다 남긴 뼈를 저더러 마저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게 뭐 어때서? 아깝잖아. 뼈다귀에 이렇게 살이 많이 남아있는데. 못 먹을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먹었던 건데 너 많이도 안 먹잖아. 그러면서 뼈다귀 하나를 들더니 저한테 막 들이미시는 거예요. 봐라. 제대로 안 발라 먹어서 이 안에 살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 아까우니까 이런 것도 먹으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것도 다 음식 아니야? 아까운 줄도 몰라? 저는 그 말에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그렇게 귀하고 아까우신 거면 다 드셔야죠. 저는 그대로 뼈다귀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솥뚜껑을 열고 안에다 뼈다귀를 쳐넣었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이것도 아까운 음식이라면서요.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직접 다 발라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뭐 이런 막대 먹은 게 다 있어? 어머님은 거의 저를 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위협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말리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저도 거기서 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거길 왜 가느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방에 들어온 저는 주변을 둘러보니 그 가방이 보였어요. 제가 어머님께 결혼 전 사드린 그 명품 가방요. 저는 그 가방을 뒤집어 안에 물건 그대로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방만 들고 다시 나왔어요. 그걸 왜 들고 나와? 저는 아랑곳 않고 솥뚜껑을 열고는 그 가방을 감자탕이 있는 그 안으로 쳐넣었죠. 뼈다귀 쳐넣듯이요. 어머님 그대로 소리 지르고 옆에서 말리던 형님들이 더 놀라더군요. 너 미쳤어? 어머님이 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밀치고 안에서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미 가방에는 감자탕 국물이 잔뜩 묻어서 뚝뚝 떨어지고요. 남편도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저를 보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애초에 나 며느리 취급도 안 했지만 저도 더 이상 당신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저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엄마 안 계셔도 저희 아빠 저 애지중지 키웠고 이런 개 같은 대접 받으라고 저 결혼시킨 거 아니거든요? 해도 정도껏 해야죠. 먹는 걸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울분을 토했어요. 어머님은 입만 떡 벌리고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고 있고요. 그런다고 남의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게 왜 남의 가방이에요? 내가 당신 며느리일 때 사준 가방이잖아요.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쪽 가방 아니에요. 내가 내 가방 마음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인데요. 아, 감자탕이 아까우세요? 뼈다귀도 못 버릴 만큼 아까운 감자탕이죠? 그럼 그건 내가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제 가방에서 5만 원짜리 2개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요. 이제 계산 끝났고요. 당신이랑 나랑 앞으로 고부 사이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나 다시는 여기 안 올 거고 그쪽도 며느리 없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면서 씩씩대며 한참을 걸었는데 시댁이 축사가 있는 시골이다 보니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꽤 나와야 되더라고요. 손과 옷에는 감자탕 국물이 튀어있고 눈물은 펑펑 흘리고 참 기막힌 꼴이었죠. 그렇게 길 쪽으로 한참 걸어 나온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도 놀라서 오셨습니다. 저는 아빠 차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빠한테 홍군형 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하느냐고요. 자네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돈은 내 딸한테 그러시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아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 얘기 들었을 때 시댁 찾아간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죄송하다고 빌고 저한테도 빌고 저는 정말 이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음식으로 차별하는 방법도 정말 기상천외하다 싶고요. 하지만 남편이 이 일로 어머님에게도 한바탕 난리를 쳤고요. 저한테는 다시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대신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요.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기에 사과를 받아도 속상한 건 여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큰형님도 전화가 와서 아무리 그래도 내 행동은 너무 과했다느니 참 대단하다면서 비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제 행동이 과했다고요? 진영이 있죠? 형님 큰딸이요. 형님 진영이 결혼해서 저랑 똑같은 일 한번 겪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절대 진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버린 뼈다귀까지 야무지게 다 먹고 오라고 꼭 해주세요. 잘 먹었다고 인사까지 드리라고 하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왜 갑자기 남의 딸을 들먹이냐며 네가 뭔데 그러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하고 인연 끊었으면 형님들하고도 끝인 거라며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그 후로 일이 있으면 남편만 찾아가고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초반에는 제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남편에게 제 욕을 좀 한 모양인데 도리어 남편이 난리치면서 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형님들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한다고 하시고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나 가볼까 싶을 정도로 저도 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남편 통해서 어머님이 은근히 얘기하신 적도 있다곤 합니다.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때 내가 너무 했나 보다 하셨다네요. 풀 수도 있겠지만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시부모님 다시 뵙고 시댁 찾아가고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와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게도 죄송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대접 받으라고 저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아무 일 없던 양 그냥 덮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보통 돌려보내죠. 저도 어머님이 저를 푸대접 하셨지만 그 푸대접 더 이상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귀한 만큼 아들이 사랑하는 저도 좋게 봐주셨으면 다 함께 행복하지 않았을까 씁쓸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